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약간 좀 전문적일 수도 있는데요.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온 내용들이라서 가능한 제가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. 왼쪽 그림에 보면 수술 전에 사진,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협착증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디스크도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이고, 수술을 할 때 이제 협착증, 디스크가 같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, 뭐 둘 다 손을 봐주면 좋지만 보통의 경우에 협착증 수술을 해서 신경을 일단 넓혀주고 나면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와 있더라도 손을 대지 않아도 보통은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주로 수술을 할 때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허리라는 게 자꾸 건드려서 허리가 자꾸 약해지거든요. 그래서 협착증을 먼저 손을 보고 수술방 안에서 이렇게 신경을 움직여 보는 거죠. 그래서 디스크가 좀 나와 있더라도 신경이 잘 움직인다. 그럼 굳이 디스크를 안 건드리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이 케이스는 디스크가 센터 쪽에서 굉장히 저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저런 디스크를 제거하기가 좀 의사 입장에서는 좀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 디스크를 뒤쪽으로 들어가서 제거를 하려고 하면 신경을 젖혀놓고 이제 디스크를 끄집어내야 되거든요. 신경을 젖히면 또 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. 많이 제끼는 경우. 이게 센터 쪽에 이렇게 디스크가 있으면 그 마비 올 것을 감안을 하고 신경을 젖혀서 디스크를 뺄 거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단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들어가서 저 디스크를 제거할 수도 있지만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서 저 디스크를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협착증 수술을 하고 앞쪽에 남아있는 디스크를 옆구리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를 한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단방향의 경우는 접근 방법이 다양해요. 등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옆구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 기구의 원리상 기구 하나에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리한데 양방향 내시경의 경우는 등에 있는 근육 사이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뒤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뼈를 깎고 뒤쪽으로 공간을 들어가서 신경을 젖히고 이렇게 디스크를 끄집어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단방향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택할 수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게 이제 재수술 때 굉장히 유리하죠. 보통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재수술이 어려운 이유는 한번 건드린 부위는 유착이 되어버려요. 다 들러붙어서 뭔가 수술할 때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단방향의 경우는 등 쪽에 뭔가 유착이 많이 돼서 들어가기가 힘들고 위험하다. 그러면 옆구리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옆구리 쪽에 뭔가 이게 유착이 되어 있다 그러면 등 쪽으로 들어가요. 피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단방향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.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협착증이 없이 디스크만 나와 있다. 이런 경우에는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저 디스크만 딱 끄집어내고 뭔가를 더 이상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. 가능한 남아있는 뼈나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부분을 보존을 하고 싶다.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 단방향 내시경은 그게 가능해요. 디스크만 딱 옆구리로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양방향의 경우는 일단 뼈를 깎고 공간을 만들어서 디스크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스크 하나를 제거할 때도 뼈나 인대 부분을 다 덜어내고 해야 되는 이런 단점들이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원리상 봤을 때는 단방향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